안녕하세요. 2026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참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깨. 이곳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바람에 의해서 쓰러짐을 좀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지 조건입니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키 큰 작물들은 저는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 안 하면요, 흔히 하는 말로 도복되어 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만큼 바람이 센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지대에 설치해 놓은 그 방법 어떻게 묶어 놨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참깨, 오늘이 6월 12일이니까요 제가 4월 30일에 파종을 했습니다.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초기에 성장이 좀 느렸는데요,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오늘도 지금 현재 온도가 29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좀 성장세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성장세, 자라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참깨 다 수확하려면 챙겨봐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텃밭에 작물들 자라면서를 늘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이렇게 꽃이 피면서 이렇게 벌이 호박을 수정을 시키고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참깨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좀 호박은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디 애호박이라고 하죠. 애호박. 마디가 달리는, 이렇게 마디마디 달리는 호박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좀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박은 이렇게 많이 달리면요, 광합성, 즉 빛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칭으로 저는 올려놨다 말씀을 드리고, 자, 본론 들어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가 대략 한 4m 정도 되거든요. 두둑 길이는, 총 길이는 자가소병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저는 평당 목표는요, 윗돈 1kg인데요. 1kg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농촌진흥청 교본에 보면요, 평당 300g 이상만 수확을 올려도 풍년이다, 그렇게 가는데요. 솔직히 300g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죠. 왜? 텃밭은 일반 재배농과 달리 좀 집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주기도 만들어 할 수 있고, 비배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제가 850g 수확을 했습니다, 평당.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가 하면, 저는 참고로 이렇게 심기를요, 참깨를 2줄 심기로 했습니다. 보통 참깨는요, 이제 분지가 적게 되는 소분지 참깨는 주로 이제 한 줄 심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분지, 지금 다분지 참깨입니다. 그까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다분지 참깨는 보통 한 줄 심기 내지 2줄 심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둑을 넓게 해가지고 2줄 심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두둑의 간격은요, 거의 한 2뼘 가까이, 즉 한 35cm 이상은 됩니다. 윗돈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으로 간격을 둬 가지고요, 자세히 보면 꼭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줄로 보면요, 2줄입니다. 2줄. 그래서 2줄 심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파종하고 자람새입니다. 자람새는 어떤 정도인가 하면요, 초기에는 자라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한 40일 지나면요, 이제 지금부터는 낮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최저 기온이 이제 17도, 18도 이상 올라가면서 자람새가 쑥쑥 자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참깨는 원산지가 열대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가는 고온에는 자람새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참깨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더위에 강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그런 좀 재배적인 인기를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도도 문제, 특히 저온성 작물들, 이제 앞으로 폭염에 의해서 그런 피해를 입잖아요. 마늘이나 양파 이런 것들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이렇게 참깨가 앞으로는 좀 선호되는 그런 작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엄청나게 덥다고 합니다. 7월, 8월 달에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자람새는 이렇게 겨순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분지깨거든요. 분지가 많이 된다고 해서 마늘 다짜 다분지깨, 즉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가지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가지깨라고 합니다. 현재 이 정도 자랐고요. 자람새는요, 제가 한 뼘이 23cm인데요, 대략 한 30cm 가까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자랐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저는 입지 조건이요, 이렇게 좌측에 또 산이 있고 우측에 냇가가 있습니다. 멀리는 먼 쪽에는요, 좌우로 높은 산이
좌우로 트여 가지고요 그쪽에서 바람을 통하는 그런 그 바람의 그런 길목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늘 바람이 센 곳입니다. 오전엔 좀 덜하고요 오후에는 항상 바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외대께 같이 이렇게 한 줄 신겨 있는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지주대를 박아가지고 좌우로 묶어주면 되지만요, 저는 두 줄 신겼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튼튼하게 참깨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즉 참깨 하우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줄도 제가 6단으로 좀 묶어줬습니다. 왜?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6단으로 잡아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연결된 고추대 사이에도 제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북 방향으로 바람이 불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여기서 걸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좀 지그시 피사의 사타처럼 넘어질 수 있더라도 완전히 도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중간까지 이렇게 아주 단디 묶어 놨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요 좌우 조금씩은 좀 시름하게 넘어지더라도 이거 바람이 센 곳이라서 반듯하게 서서 수준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준물 해가지고 나름대로 완전히 도복되는 거는 주려고 이렇게 사전에 유비무환입니다. 이거 사실 가성비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고추대 받고요 끈에 묶어주고 이 노력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농사 짓다가 이제 비바람이 몰아쳐 가지고요 참깨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진짜 이렇게 묶는 게 힘듭니다. 묶어주고 세우는 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라기 전에 끈을 묶기 쉬울 때 이때 작업을 하면 훨씬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참깨를 다수확하려면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첫째, 참깨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생기는 이렇게 잎 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넓은 잎이 없어요. 하이엽들만 이렇게 넓은 잎이 있는데 좀 이제 분지가 되고 가지에서 나오는 잎들은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게 원줄기에서 나오는 게 넓은데요. 이런 잎들은 위에 있던 수확할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수확할 때 이게 단풍이 들어서 노랗게 되는 건 괜찮은데요.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그 전에 잎마름 등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뿌리 불량이라든지 과습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육병이라든지 잎이 마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 처음에 생기는 널찍널찍한 잎들이요 이게 뭐를 하는가 하면요 이런 잎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광합성을 해가지고요 생성되는 그런 탄수화물이라든지 그런 그 물질들이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를 신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깨 같은 경우는 이제 격가지도 만들고 그리고 새순도 쭉쭉 올려가지고 키를 키우고 꽃도 만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 영양기관이다. 사람은 입으로 이제 뭐 동물도 마찬가지죠. 입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영양을 흡수하지만은 이런 식물들은요 뿌리를 통해서 양수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생성되는 탄수화물이 결과적으로 이 작물을 키우고 나중에 참깨, 꼬투리를 만들고 충실한 그런 종자를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잎은 대단히 소중하다. 그래서 이 잎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지라든지 비배 관리, 물주기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자, 다음 둘째. 참깨 다수확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은 참깨는 도복, 즉 쓰러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쓰러지면요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를 한다. 다른 것보다도 참깨는 쓰러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복 방지를 우회든 해주셔야 된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요 인근에 있는 그 참깨 농가들은 참깨 짓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단대해가지고 하니까요 최소한 중간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고추대를 박아가지고 중간중간 해가지고 어떤 좌우로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참깨를 저를 따라 하던 바람에 어떤 쓰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쓰러짐을 막아줘야 된다. 둘째. 그리고 셋째, 물 관리입니다. 참깨는요 이게 열대성 작물이고 또 청근성 작물입니다. 그렇지만은 물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 단 과습을 싫어할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두둑은 높게 만들고 흙골은 어떤 물 빠짐이 좋도록,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와서 보고 이 흙골에 물이 고이는지 안 고이는지 봐야 됩니다. 고인다면 물 빠짐이 되도록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즉 경사도를 약간 줘가지고 물이 빠지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참깨는요 너무 가뭄이 지속되면요 죽지는 않겠지만은 물론 아주 지속되면 죽겠죠.
성장세가 둔화되고 키 낮은 참깨가 됩니다. 그러면 참깨는 수확량이 적습니다. 어쨌든 키가 크고 꼬투리가 19단에서 26단 사이 최소한 그 정도 돼야지 참깨 수확량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물 때는요 물 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비배 관리, 저는 미끄럼도 하지만 우끄럼도 합니다. 보통 참깨 그 교본에 보면요 우끄럼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다수확을 하려면요 이제 미끄럼도 하겠지만 우끄럼은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물 주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질문에도 그런 게 댓글 질문도 많았는데요, 중간에 구멍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는 제가 물도 주고 또 물에 희석한 그런 수용성 비료들을 제가 물비료를 줍니다. 물비료 주는 방법은요, 아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건 다른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고요. 또 다음은 또 제가 그 병해충 방제도 중요합니다. 이게 참깨는 진딧물, 그리고 노린재, 거세미나방 이런 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병으로는요 입마름병, 그리고 역병, 그리고 그 청고병, 품마름병이라고 하죠. 청고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세균성병도 있고 곰팡이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방제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온성 아주 저온기에 파종했을 경우에는요 이게 잔류병도 올 수 있습니다. 잔류병, 왜냐하면 이게 열대성 작물이다 보니까 잔류병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주 없이 포기당 다 구멍당 2포기씩 키우기 위해서 저는 파종량을 씨앗을 10개 이상씩 넣고요 1차 2차에 거쳐서 제가 솎아주기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포기씩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거세미나방 피해라든지 나중에 뭐 시드름병이라든지 뭐라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그때는 바로 뽑아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 그런 증상이 보이면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때는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 포기가 또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사부려 턴턴 2포기씩 남겼는데요, 현재까지는 결주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포기 키우나 2포기 키우나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키워보니까요 2포기씩 넣어서 키우는 게 그 수확량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다수확하려면요 이 포기당 간격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소분지, 즉 외대깨 같은 경우는 보통 15cm 기준으로 보통 심고요. 이런 다분지깨 같은 경우는 한 30cm 내로 심어주면 좋습니다. 왜? 그만큼 분지, 가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기당 간격도 다수확하는데 중요한 그런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은요 제가 댓글 상단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게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눌러달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저도 이제 농번기다 보니까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고 또 요즘 농번기는 저도 바쁘잖아요. 최근에 이제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전화를 하겠죠. 전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67,000명인데요. 몇 번씩만 전화하더라도, 저하고 통화를 10분씩 하더라도 하루에 10명이면 1시간 반이 훅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급적이면 1대1 문자나 1대1 카톡이나 전화는 좀 지양해 주시고 이렇게 유튜브 상단, 또 유튜브 댓글로 질문은 좀 통일해 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 들어오는 분들은요 답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상담하는 경우는요 저와 질문하신 분 본인 1대1밖에 못 보잖아요. 하지만은 댓글로 대한 질문은요 거기에 대한 답글을 다른 분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궁금점은 같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같이 볼 수 있는 댓글로 제가 답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시고요. 제가 여기 물 비료하는 방법은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참깨는요 보통 심고 한 50일 전후 되면 이제 첫 꽃이 핍니다. 오늘이 44일이니까요 이제 일주일 지나면요 여기도 꽃이 이제 필 겁니다. 꽃이. 그리고 제가 꽃이 피고 나면 또 그때 또 지속적으로 꽃이 피면서 계속 영양 관리하고 비배 관리하는 것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